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주말 동안 잘 보내셨을까요? 주말 동안에 미증시는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 재료거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와 로시드모터스가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 및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챗봇 관련 종목들도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또 한 번 잘 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소식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힘을 입으면서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 항공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또 일본과 해외에서의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이런 호재들은 많지만 이에 비해서 증시 자체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1%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다가 6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는 우리 시장도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는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내일은 미국에서는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또 중국의 PMI 지수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슈 체킹까지 함께 해보시면서 이번 주 한 주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그래서 금산 전문가님의 스페셜 케어가 들어가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과 관련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과 함께 고민도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12시 정각에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정각에 출석 체크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갑고요. 레제비츠님 안녕하세요. 레제비츠님께서도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있으신가 봐요. 장투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거 보니까 장기 투자하고 계신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태리님은 왜 오늘 안녕하지 못할까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혹시 태리님의 종목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태리님도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디루피몽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독하고만님 와주셨네요. 오늘 아침에 외신 때부터 시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12시에도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고독하고만님께서도 고독하지 않게 종목 진단 해드릴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루피몽키님, 네, 동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구 같은 진행자로서 열심히 진단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티켓 이벤트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 진단쇼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분을 추첨할 예정인데요. 이 당첨되신 한 분께는 1인 2매 콘서트 티켓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년 음악회인 디스커버 모차르트 협주곡과 관련되어 있는 콘서트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발 기준은 온전히 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발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따 기준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진단쇼 진행하는 도중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을 공개해 주실 예정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예, 제가 3개월 전부터 무차입 경영 기업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죠. 현재까지 85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96개를 제가 해드리고자 했었는데 제가 더 공부해서 또 연구해서 15개 종목을 더 찾아가지고요. 제가 딱 100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5개 종목만 제가 공개해드리면 뭐 100개 종목이 되니까요. 그러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왜 이 무차입 경영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해드렸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3.5%죠. 미국의 지금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5%잖아요. 이번에 이제 0.25 올리게 되면 4.75 가까이 되겠죠.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가 올리게 되면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채에 대한 이자율도 올라가게 되고, 부채나 차입금이 많은 기업들은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이자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 이자 비용까지 증가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제가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 실적이 뛰어나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배당도 하는 기업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15개 종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차익 경영에다가 실적, 그 다음 현금성 자산 충분히 가지고 있고 배당 지급하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 첫 번째 보시면은 저게 바이오 노트라는 종목 하나가 있죠. 코스피에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동물용 진단검사 제품, 여기에다가 바이오 컨텐츠 기업입니다. 그 계열 회사로서 SD 바이오센스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세요. 이 기업이 무차익 경영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S&T 모티브라는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크게 사업에 지금 두 가지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쪽하고요. 그 다음은 방산 쪽입니다. 우리가 뭐 친환경 쪽에서 보면 뭐 모터나 계기판, 우리 자동차 쪽에서 보면 모터나 계기판이나 뭐 에어백 쪽이고요. 방산 쪽을 보면은 우리가 소구경 하기류라고 해서 뭐 건총이라든지 뭐 소총이라든지 기관총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KIN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에 연동 서비스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3개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 이거 잘 지켜보셨다가 이런 종목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배팅 하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군들입니다. 그 다음 APTC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 그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식각 장비 업체고요. 그 다음 코렌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울산 지역의 그 폐기물 업체입니다. 여러분 울산 지역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나 SK나 이런 대형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업의 폐기물 업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은 MI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혈관용 스탠드 기업입니다. 우리가 비노기가 쪽에서 우리가 세습기를 제조하는 의료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한양 ENG가 나와 있죠.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설비에서 필수적인 우리가 초고순도 특수 설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YM텍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글로벌 릴레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아프리카 요 TV가 있죠. 여러분들 뭐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게 나노 신소재가 있죠. 뭐 사실상 그 무차익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태양 전지 시장이라든지 뭐 반도체 우리가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 업체를 지금 그 기업이 나노 신소재고요. 그다음 한솔 케미칼이라고 해서 이 기업도 사실상 무차익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주요 사업이 라덱스라든지 이런 가산화수소 이런 전자재료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쿠콘이라는 종목이 있죠.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종목이 남아 있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해서 개인 정보 뭐 신용 뭐 기업 정보 신용업체죠. 그 다음 인바디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천안 정도 지나게 되면 요 건물이 보이죠. 체성 분석기 주요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즈라고 해서 여러분들 반도체 이송 장비 업체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자 100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 인바디, 로체 시스템즈, 나노 신소재, 한솔 케미칼, 쿠콘, 한양 ENG, YM텍, 아프리카 TV, APTC, 코엔텍, MI텍, 바이오노트, SNT 모티브, KINX라고 해서 오늘 총 3개월에 걸쳐서 제가 10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요 기업들 내에서 있잖아요. 100개 종목을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 집어넣고요. 이 종목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차입 경영에다가 실적이 뛰어나고 배당금도 지급하고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그 다음은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절대 손실 보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이 어른들이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꼭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탄탄하고 내실도 탄탄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있는 무차입 경영 종목 100가지 종목들 공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금산 전문가님이 언급해주신 종목들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쌓아와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눈여겨보셨다가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독하고만님께서 놀라신 것 같아요. 유튜브 상담해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도 남겨주셨고 이런 강의는 처음 봐요 하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그렇죠. 금산 전문가님이 월요일마다 이렇게 종목들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뭐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함께 또 언급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리님 안녕하세요. 어른이 아닌가 봐요. 없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롬양파요님 good afternoon 하고 이름 인사 남겨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꽹님께서도 오늘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디루피몽키님께서 보내주신 대원 미디어고요. 14,5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 주식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남겨주셨고요. 대원 미디어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전 14,500원이면 현재는 그래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신데 대원 미디어가 이슈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 남아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대원 미디어는 제가 라스트 찬스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대원 미디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의 최초 뭐 애니메이션 제작 배급 업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국내 최초로 그 TV에 보시면 TV 애니메이션 그 떠돌이 같이 그죠? 제작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달려라 한이라는 거 아시죠? 영심이도 아시고 그죠? 1990년도에 인기를 끌었던 뭐 대다수의 그런 국내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전부 다 대원 미디어 거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난해 11월 말 정도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해가지고 그죠? K미디어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대원 미디어 주가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이 나와 있는 이 대원 미디어라는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기업은 제가 실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연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 제가 이게 연결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매년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대원 미디어라는 요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충분한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이 저는 충분히 지금 나온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 기업이 웹툰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도 보이거든요. 왜 웹툰 종목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와 그 카카오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대원 미디어가 여러분들 네이버나 지금 카카오에 지금 웹툰을 지금요 이게 다 지금 제작을 해서 이게 다 지금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이 대원 미디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 지금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이분께서 벌써 지금 수익이 나 있잖아요.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나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4,500원이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요 고점만 돌파가 나오면 17,250원 요 17,250원 돌파가 나온다면 아마 이 종목은 주가는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저는 단기적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도 목표가 18,000원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좀 여유가 된다면 뭐 2만원까지 가져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방 경직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제가 월봉을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보세요. 주가라고 여러분 월봉 차트 보세요. 그 맨 아래 보시면은 스타캐스틱이요. 아직도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퍼센트 K 값이 한 18 가까이 되니까 좀 더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20이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넘어오면 이 종목은 충분히 2만원까지는 가능하죠. 좀 2만원까지는 한 3개월 정도 내다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한 뭐 일주일이나 또는 뭐 10일 정도 본다면 뭐 18,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둘 중에 18,000원 매도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2만원까지 가져가시든지 둘 중에 한번 그 목표가를 정해서 보유를 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비중 20%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20%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000원에서 2만 원 부근까지 가격을 설정해 주셨으니까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미디어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우선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오늘 졸라 고독하구만 님께서 보내주신 대성 하이텍이고요. 9,1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고동님께서도 오늘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계십니다. 그리고 9,100원이면 제가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저점 부근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좀 하향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보아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대성 하이텍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주행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지금 상장한 지가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이 지금 상장한 지가 작년도 8월 22일 날이네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이제 거기가 5개월 정도 지났죠. 공모 가격이 얼마냐면요. 9,000원이에요. 이 종목이 공모가가 9,000원짜리 종목이 얼마까지 하락이 나왔었냐면은 공모가 이탈했었잖아요. 그죠? 7,600원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모가를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금 자리는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죠.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저는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비중이 지금 15%인데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보호 예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한번 알아보세요.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 종목은 저점을 지금 다지고 돌아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날 보세요. 이날 여러분들 상한가 들어간 날이죠. 11월 30일 날 상한가 들어간 날이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 상한가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종목에 끼가 있다는 뜻이에요. 1년 동안 상한가 한번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이 수두로 갑니다. 10년 동안에 상한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대형주집 빼고요. 대형주 빼고 소형주 중에서 보통 한 1년 안에 상한가 한 번 못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은 약한 기업이고요. 끼가 없다고 하고요. 끼가 있는 기업들이 있죠. 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한가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기업에 인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다리면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요. 이때 중간중간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 종목은 저는 기다리면 또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한번 시도될 것으로 보여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지금 비중을 1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종목은 조정이 들어온다면 어디까지 조정은 예상이 되냐면요. 보통 5월 이평선이 9,562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좋지 못하면 9,5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요. 한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비중이 20%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의 매도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면 12,000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요 날이. 요 가격대가 12,000원이니까요.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12,000원을 매도 목표가. 그 다음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9,500원 정도 내려오면은 5% 정도 추가 매수하는 전략. 이 종목이 9,500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성 하이텍 그러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로 기술이 좀 인정돼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공모가까지 다 내려와서 돌아선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 종목의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보통 HTS 들어가시면요. 이게 맨 위에 보면은 기업 개요 있고 뭐 재무제표, 재무비율, 뭐 투자지표, 컨센서스, 뭐 지분 분석, 업종 분석, 경쟁사 비교, 뭐 공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컨센서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이 컨센서스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내년도하고 지금 2023년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2024년까지요.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세요.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영업이익은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도 한 22% 정도 증가한다. 2024년도에는 한 23% 정도 증가한다. 물론 이대로는 가지 않겠죠. 그러나 증권사에서 이 정도의 예측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100% 틀리는 거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맞아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종목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은 올해와 내년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000원, 9,5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성하이텍 꽤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9,5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생각해보자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성하이텍 잘 관리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벤트 공지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콘서트 티켓을 증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진단쇼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뉴스토마토 신년 음악회인 디스커버 모차르트 협주곡과 관련되어 있는 콘서트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한 분께는 1인 2매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의 기분을 가장 좋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이따가 클로징 전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댓글창 많이 활성화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종목 고민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성투하세요님께서 보내주신 유비쿼스고요. 14,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가야 될까요? 금산 전문가님 공부시켜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유비쿼스 하면은 통신 장비 그리고 5G 관련 종목으로 엮여져 있는데 이 5G 관련 종목들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쿼스 아주 약간의 수익도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와 함께 목표가도 설정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그 통신 장비 업종들 우리가 5G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있고요.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별 차별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차별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다 실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게임주 중에서도 주가가 강한 종목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에도 강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유비쿼스는 나름대로 실적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도 탄탄하고요. 제가 한번 그 실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유비쿼스가 2019년도부터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적자가 아니죠. 한번 보세요.
주가가 다 흑자가 나오죠. 100억에서 300억 사이에서 매년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재무구조 보세요. 이 종목도 물론 부채는 있습니다. 뭐 단기 차익금이 약하잖아요. 37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게 보시면은 유동성 금융자산도 있고 현금자산 충분히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종목은 보시면은 배당도 지급하잖아요. 그죠? 배당도 보세요. 여러분도 보시면 300원, 225원, 320원, 560원. 충분한 배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사실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저는 가능한 구간에 저는 왔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분께서 비중이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다네. 제가 지금 5G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HFR 같은 종목에 보세요. HFR 같은 종목은요. 실적을 보시면 보세요. 실적이요. 여러분들 지난해 실적 보세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HFR 같은 이런 종목,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 KMW 같은 종목은 아예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제하고요. 5G 관련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유비커스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14,500원에 이분께서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 최근에 보시면 보세요. 지금 까맣게 칠해놓은 거 있죠. 이 까맣게 칠해놓은 게 이게 33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제가 이 33일 이평선을 왜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33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고요. 33일 선을 이탈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석과 같이. 위쪽에 자석이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자석이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당기는 힘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33일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펼치는 거죠. 지금 보니까 33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14,935원입니다. 지금 거의가 33일 이평선에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평균적으로 제가 33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면요. 내가 몇 가지 통계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33일 이평선을 회복하게 되면 평균 단기적으로 한 7.8% 정도 상승이 나오고요. 33일 이평선을 많이 깨고 내려오면 평균 5.8% 정도 하락이 나와요. 이거는 무슨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보통 33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돌파 나왔잖아요. 보세요. 여기가 좀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돌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더 돌파가 나왔잖아요. 어디가 이탈됐습니까? 여기가 이탈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탈됐죠. 이탈되고 보통 이 위로 올라가면은 7.8% 정도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 빠지면은 5.8% 정도 하락이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14,980원에서 한 5%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죠. 추가 매수가. 그러니까 대략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빠지면 대략 얼마 정도 한 14,000 한 200원 요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내려오면은 좀 추가로 좀 그 매수를 하세요. 추가로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은 이 종목은 18,000원까지 가져가도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도 목표가 18,000원.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한 14,200원 정도 내려오면 지금 10% 가지으니까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18,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14,000원 정도 사서 18,000원에 팔게 되면 한 20% 정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지금 시장에 20% 수익은 대단한 거잖아요. 말이 20%죠. 대단한 겁니다.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비커스도 세세한 전략 짜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유비커스라는 종목도 추가 매수를 해서 보유 비중을 15%까지 늘려보는 거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다는 부분까지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비커스 진단해 드린 만큼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5G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안에서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몰랐는데 연희미니 파파님께서도 오늘도 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레몬님 맞아요. 오늘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하락폭을 키워나가서 많이 당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심장이 철컥 내려앉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 고동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 매도 물량을 키워나가고 있고 금융투자형 매도세도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투하세요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사님께서 오늘도 예쁜 댓글 남겨주셨네요. 캐치미의 주인공처럼 운빨이 넘치시는 앵커님, 금산 교수님, 지성의 힘이 넘치시는 재테크 말씀은 퀄리티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문사님께서 항상 진단쇼에 이렇게 멋진 글을 남겨주셔서 이 진단쇼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쁜 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투하세요님, 저 같은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천사다. 네, 이게 남자친구가 되면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절파고TV님께서 보내주신 동양 피스톤이고요. 5,850원에 8%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잘 안 올라서 고민이 된다고 하시고요.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일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대응을 해야 하는 종목일지 궁금하다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동양 피스톤이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되지 않는 좀 작은 종목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참 가볍게 잘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막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UAE와 함께 수소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날만 반짝 올랐다가 그마저도 윗골이 길게 달면서 떨어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동양 피스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연 그 기관용 그 엔진 피스톤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수소 연료 전지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고 제가 이 기업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종목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 선정을 좀 잘못하셨다. 이거는 매도하는 게 일단 바람직해 보이고요. 지금 5,850원에 지금 이제 8%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좀 반등이 나오면 좀 매도하고 좀 빠져나오세요.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성장성을 보는 겁니다.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 기업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는 그 대단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상당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피스톤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이 기업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기업이 하는 일,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도하는 게 일단 바람직해 보이고 지금 5,850원에 8%니까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이 종목이 주가가 중간중간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어떤 종목이든요. 이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중에 이날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한 번 정도의 리바운딩이 세게 한번 나와요. 이렇게 한번 중간 이렇게 한번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뭐 한 8%에서 10% 정도. 이 정도의 리바운딩이 나올 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팔고 나오세요. 최근에 보니까 이날도 한번 매도 기회 줬었네요. 이날 12% 올랐네요. 장중에. 이게 12% 좀 올랐네요. 그죠? 이럴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한 번 정도 탁 튀니까 그때 잘 보고 있다가 항상 일어나셔가지고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매도를 보통 한 뭐 7%나 8%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손실 확정 짓고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지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이 종목은 뭐 기다리면 5,600원, 700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한 다음에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좀 여유 있게요. 가져가시다가 팔고 나오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에 제가 저는 기업을 볼 때요. 제가 실적도 보는데 제가 가장 또 많이 보는 게요. 부채를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그 미니 강의하면서 요 이자 부담이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보세요. 단기 차익금이 어마어마하죠. 1,000억이에요. 아니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불과 676억짜리 기업이 어떻게 해서 단기 차익금이 1,000억이 되냐고요. 꼭 이런 걸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기업을 보고 부채가 많거나 실적이 조금 되더라도 부채가 많게 되면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내면 뭐합니까? 영업이익을 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영업의 이익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 나온다. 그럼 이게 이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여러분들 금융원가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이자 비용이 나오면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 종목은 단기 차익이 너무 많아요. 이런 종목은 나중에 주가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뭐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시 매도하는데 중간중간에 한 8%, 9% 정도 수익이 나오면 그때 상승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5,600원 이후로부터 매도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동양피스톤 관련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조이님께서 보내주신 환인제약입니다. 17,7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작년 12월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환인제약이 꽤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의 바닥에 붙어가는 그러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목표가를 2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은 건가 살짝은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한인제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요, 좀 그 시간 투자하세요. 그 비중도
10%밖에 안 되니까 10%는 좀 뭐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쉬운 말로 그냥 냅둬 버리세요. 냅둬 버리면 주가가 제 알아서 갑니다. 왜 알아서 가느냐? 이 기업은 여러분들 실적도 뛰어나지만 차익금이 전혀 없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우울증에서 특화된 그런 기업이죠, 그죠? 우울증 그러면 거기가 한인제약 쪽이에요. 골다공증이나 우리가 항생제 쪽은 거기가 한인제약이니까 이 종목은 그냥 시간 투자해서 10% 정도 사서 묻어두시면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지금 제약 바이오가 전혀 지금 순환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수를 2,5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때 순환매가 다 돌았어요. 순환매가 다 돌았는데 순환매가 돌지 않는 업종 중에 한 가지가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가 전혀 순환매가 돌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한번 순환매에 한번 동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저는 한인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잘 보시면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나쁜 뜻으로 말하면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좀 좋게 말하면요.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17,420원은 주가 전혀 빠지지 않는 구간이 이거는요. 이게 보니까 캔들의 모양을 보세요. 캔들의 모양을 보면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캔들의 모양이 고점과 저점. 이게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이에요. 평균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뭐 여기 그 1% 안에서 하루에 변동폭이 1%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업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잖아. 부채가 아예 없잖아. 깨끗하죠.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고 주식이고 깨끗한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와 있는 요 부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깔끔한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렇게 부채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차익 경영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담이 없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마음 편하게 그냥 쭉 가져가시면 돼요.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평균적으로 보세요. 영업이 꾸준하게 280억에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현금 흐름표도 끝내주고 보세요. 현금 흐름표 보세요. 거기에다가 이 종목 보시면은 뭡니까? 배당도 있잖아요. 배당도 꾸준하게 배당을 주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자리가 주가가 이게가 주봉 올봉이잖아요. 올봉상에서 보시면 주가가 하단 구간에 놓여 있죠. 주가 하단에 놓여 있잖아요. 가만히 가져가시면 그냥 안전빵으로 2만 원 정도는 먹겠네요. 이 정도는 2만 원은 충분히 상승이 나오겠네요. 내가 당장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좀 차분하게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뭐 2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좀 최대한으로 한번 기다렸다가 수익을 적어도 뭐 15%나 20% 정도 내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인 제약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2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대신에 시간 투자는 꼭 필요해 보이니까요. 시간 투자하셔서 꼭 2만 원까지 목표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진단쇼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토마토 증권 통해서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잖아요. 네, 콘서트 티켓은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댓글을 쭉 읽는데 제가 고른 사람은 바로 많이 고독하구마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단쇼에 와서 이렇게 댓글도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고 또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를 소통의 여신이라고 지칭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환영한다는 의미로 고독하구마님께 이 콘서트 티켓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협주곡과 관련되어 있는 콘서트니까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이름을 밑에 있는 pd@이토마토.com으로 닉네임,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진단쇼 끝난 이후에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다른 분들도 예쁜 댓글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